안녕하세요. 분류 모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신승준 교수입니다. 분류 모형은 기계학습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형으로 그 활용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높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다양한 분류학습 방법론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류 모형들의 공통적인 학습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그 목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는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한 예로서 예측하고자 하는 반응 변수가 집단을 나타내는 범주형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수치형 변수에 대한 지도학습을 회귀라고 합니다. 즉 분류는 주어진 정보, 독립변수 x를 이용하여 해당 개체가 속한 집단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반응 변수가 나타내는 범주, 집단의 개수에 따라 범주의 개수가 2인 이항 분류, 3 이상인 다항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라고 하면 주로 이항 분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응용에서 반응 변수가 이항류인 경우가 다항류인 경우에 비해 월등히 많고 이항 분류의 아이디어를 다항 분류로 쉽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이항 분류의 문제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분류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팸 필터링이 있습니다. 주어진 메일의 제목이나 내용, 발신자 등등을 바탕으로 해당 메일이 스팸인지 여부를 분류하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분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모형, 특정 질병의 진단 모형 등도 널리 알려진 분류 모형의 예라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숫자들의 집합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학습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도학습에서는 독립변수 x는 주어진 정보로 보지만 반응 변수 y는 어떤 값이 나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데이터로부터 주어진 값 역시 숫자가 아닌 확률 변수, 더 정확히 얘기하면 확률 변수의 실현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항 분류에서의 반응 변수 y를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번 집단, 뒷면이 나오면 0번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 데이터로부터 주어진 y를 있는 그대로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학습의 방법이 달라지는데 본 강의에서는 데이터를 확률 변수로 보았을 때 분류 모형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숫자로 보았을 때 분류 모형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문제는 주어진 정보 x를 바탕으로 해당 개체가 속한 집단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반응 변수 y를 확률 변수 혹은 그것의 실현값으로 본다면 분류 모형은 결국 데이터로부터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y는 이항형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분포는 y가 1일 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분류 모형은 y가 1일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확률을 데이터로부터 구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새롭게 주어진 X 근처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KNN이라고 불리는 K-Nearest Neighborhood, 최근접 이웃 분류기는 주어진 X와 가장 가까운 K개의 관측치들 중 Y가 1인 비율로 분류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빨간색이 Y가 1인 집단, 파란색이 0인 집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X로 표현된 새로운 개체가 1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은 X와 가장 가까운 3개 중 1의 값을 가지는 관측치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으며 본 예제에서는 3분의 1이 됩니다. 만약 X 주변의 관측치가 많아지면 이렇게 구한 비율 값은 실제 Y가 1이 될 확률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는 확률론과 통계학의 근간이 되는 되수의 법칙 때문입니다. 사실 최근접 분류기의 분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이웃들을 참고하여 분류를 하는 것이냐입니다. 즉 K값의 설정인 것입니다. 너무 많은 수의 이웃값을 활용하거나 너무 작은 수의 이웃값을 활용하면 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K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다른 강의를 통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확률을 학습하는 또 다른 기초적인 방법은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는 확률론에서 잘 알려진 베이즈 정리에 기초한 방법입니다. 즉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 확률을 직접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y가 0 또는 1일 확률은 각각의 데이터로부터 손쉽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 y가 0인 관측치의 비율 혹은 1의 관측치의 비율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y값이 0 또는 1로 주어져 있을 때 x의 확률을 추정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x가 1차원인 경우, 즉 독립변수의 개수가 하나라면 그 추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히스토그램이나 커널을 이용한 밀도 추정량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별량의 개수, x의 차원이 증가하면 y가 주어졌을 때 x의 확률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는 바로 차원의 저주 때문인데요. 우리가 1차원 공간에서는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쉽지만 3차원, 4차원, 차원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없거나 혹은 그리더라도 실제 분포와는 동떨어진 형태의 결과물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는 이와 같은 차원의 저주 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공별량이 서로 독립이라는 매우 강한 가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공별량이 서로 독립이라면 다차원 변수에 의해 정의된 x 기분 y의 조건부 확률이 개별 1차원 독립 변수의 조건부 확률들의 곱으로 표현되며 개별 조건부 확률들은 각각 계산하여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브 베이즈는 독립 변수가 독립이라는 가정이 없으면 계산된 분류 확률 값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효율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독립 변수가 독립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꽤 좋은 분류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방법은 통계학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이항 분류 방법인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류는 지도학습의 한 형태이며 가장 기초적인 지도학습 방법은 선형 회귀 모형입니다. 선형 회귀 모형은 수치형 반응 변수 y가 독립 변수 x에 의해 선형적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오차로 이루어져 있음을 가정한 모형입니다. 이때 랜덤 오차의 확률 분포로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데이터의 분포, 더 정확히는 x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 평균이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x,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가 됩니다. 이는 곧 회귀 모형은 평균 혹은 기대값에 대한 모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회귀 모형으로 y를 예측하는 것은 x가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값들을 가지는 반응 변수들의 평균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y가 이항형 반응 변수이며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경우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회귀 분석과 같이 y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정규 확률 변수는 모든 실수를 그 값으로 가지지만 이항 분류에서는 0 또는 1만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은 y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면 반응 변수의 기대값이 곧 확률이 된다는 점입니다.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자료값의 평균은 1을 가지는 관측치의 상대 비율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항 반응 변수의 기대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확률값이 됩니다. 우선 이항형 반응 변수임을 고려하여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분포로 정규 분포가 아닌 베르누이 분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르누이 분포는 px의 확률로 1의 값을 가지고 1-px의 확률로 0의 값을 가지는 아주 간단한 확률 분포입니다. 따라서 여기 px는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의 값을 가질 확률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형 회귀 모형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하면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이 될 확률 px를 x에 대한 선형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위의 모형은 직접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변은 확률값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반면 우변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변의 확률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공 확률을 성공 확률의 오즈, 승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확률과 오즈는 1:1 변환입니다. 그리고 확률과 달리 오즈는 임의의 양수를 그 값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았습니다. 이제 오즈의 로그 변환을 취합니다. 그러면 로그 오즈는 임의의 실수 중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확률 px를 선형 모형으로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의 로그 오즈 변환을 취한 뒤 선형 모형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 로그 오즈 변환을 로짓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분류를 위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정확히 기술해 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x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를 베르누이 분포로 가정하고 1이 나올 확률값 px에 대한 모형으로 확률값의 로짓 변환을 한 후 선형 모형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지만 로짓 변환을 하고 나면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형 가정 하에서 데이터로부터 회귀계수 베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포 가정을 했기 때문에 통계학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최대 가능도 추정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회귀계수 베타를 추정하게 되면 다시 로짓의 역변환을 통해 분류 확률을 계산하여 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짓 모형 하에서 회귀계수 베타와 분류 확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베타가 0보다 크면 공별량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 y가 1로 분류될 확률이 증가하고 반대로 베타가 0보다 작으면 공별량 x의 크기가 증가하면 오히려 y가 1이 될 확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베타가 0이라면 공별량 x는 y의 분류에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베타가 0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대부분의 통계 소프트웨어에서는 베타가 0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설 검정의 결과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는 그 관계가 선형적이 아니라는 점만 제외하면 연속형 반응 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선형 회귀 모형과 유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y가 1이 될 확률을 추정하여 학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분류 확률을 추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류 규칙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y가 1이 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으면 1로 분류하고 y가 1이 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낮으면 0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이는 y가 1이 될 확률이 0.5보다 크면 1로 분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집단의 중요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불균형 분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희귀병 진단 같은 경우 희귀병에 걸리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희귀병에 안 걸린 사람을 찾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0.5가 아닌 다른 값, 여기서는 델타라고 표현한 값을 사용해서 분류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델타가 커질수록 0으로 분류하기가 쉽고 작아질수록 1로 분류하기 쉽습니다. 집단의 중요도에 따라 델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단의 상대적 중요도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최적의 델타를 구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최적의 분류 규칙을 찾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생시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균형 분류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따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확률 변수로 보는 경우 분류의 문제는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이 될 확률 px를 추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px를 추정하여 분류하는 것을 통계적 기계학습에서는 소프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확률 px를 추정하면 분류 규칙뿐만 아니라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소프트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으로 최근접 이웃 분류기,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등이 있으며 이들의 학습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접 이웃 분류기나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의 경우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 그 개념만 확인하면 되는 방법이지만 로지스틱 회귀의 경우 본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른 강의를 통해 더 학습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상 분류 모형의 이해 1편, 분류 확률을 추정하여 분류 문제를 해결한 소프트 클래시피케이션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분류 모형의 이해 2편에서는 데이터를 숫자로 보았을 때 어떻게 분류 모형을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